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중국 연예계에서 가장 뜨거운 두 배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샤오잔과 왕이보인데요. 한국 분들은 아마 2019년 드라마 진정령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이 드라마로 두 사람 모두 중국 최정상 스타가 됐죠. 그런데 작년 4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발표한 인기 순위를 보면 1위가 샤오잔, 2위가 왕이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위만으로 두 사람의 진짜 위치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왕이보의 2026년 올해 신작과 샤오잔과의 경쟁 상황을 중국 현지 뉴스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왕이보의 최근 활동부터 살펴볼게요. 작년, 그러니까 2025년 4월 청명절 연휴에 왕이보 주연의 영화 열렬히 재개봉했습니다. 이 영화는 2023년에 처음 개봉했을 때 중국에서 9억 1,3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00억 원의 흥행을 기록했던 작품인데요. 2년이 지나서 다시 개봉했는데도 첫날 실시간 박스오피스 4위에 올랐고 보고 싶다고 밝힌 사람이 82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미 2년 전 작품인데도 이 정도 반응이니 왕이보가 중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올해 개봉 예정인 영화입니다. 바로 인어라는 작품인데요. 이 영화에 대해 중국 현지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감독은 정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왕이보와 이전에 함께 만든 영화 무명으로 왕이보를 중국 금계장, 쉽게 말하면 중국판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려놓은 분입니다. 정이 감독은 왕이보와 처음 만났을 때를 이렇게 회상했다고 해요. 외모가 대본에 잘 맞았고 예의 바르며 필요할 때 적절히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런 침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캐스팅이 정말 화제인데요. 여주인공은 탕웨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중국에서 엄청난 화제가 된 배우가 있는데요. 19세 신인 배우 황더더입니다. 이 배우는 중국의 유명 배우 황레이의 딸이에요. 황레이는 중국에서 국민 아빠로 불리는 배우이자 감독인데요. 한국으로 치면 송혜국 배우님 정도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황더더에게 이번 인어가 첫 영화 출연이라고 합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영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흥 알령이라는 중국 동북 지방의 깊은 산속에서 거의 세상과 단절된 채 살던 청년이 있어요. 이 역할을 왕이보가 맡았고요. 그리고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어 공연이라는 독특한 공연을 하는 중년 남성, 이건 왕찬준이라는 배우가 연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아오모리에서 예술을 공부하는 여대생. 전혀 다른 세 사람의 삶이 어떻게든 교차하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정이 감독은 이 작품을 슈퍼 예술 영화라고 표현했는데요. 주제는 사람이 진짜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마음의 고향은 무엇인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 시대에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재미있는 건 이 영화가 2024년 7월에 이미 촬영을 끝냈는데 촬영하는 내내 완전히 비밀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촬영장 사진이 단 한 장도 유출되지 않았어요. 중국 업계에서는 이 영화가 올해, 그러니까 2026년 춘절, 우리로 치면 설 연휴 시즌이나 5월 연휴, 혹은 여름 방학 시즌에 개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중국 한 매체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왕이보의 이전 영화들에 투자했던 유이나보나 같은 중국의 큰 투자사들이 이번 인어에는 투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어서 설 연휴 같은 대목을 피해 5월이나 여름에 개봉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왕이보와 샤오잔의 두 사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왕이보부터 볼게요. 왕이보는 1997년 8월 5일 중국 허난성 러양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텔레비전에서 스트릿 댄스 대회를 보고 춤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해요. 특히 비보잉 같은 기술적인 춤에 매료됐다고 하는데요. 어머니를 계속 설득해서 허락을 받고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에게 몸을 움직이는 재능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13세 때, 그러니까 2010년에 중국의 연예 기획사 러와 엔터테인먼트의 스카우트에게 발탁됐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왕이보는 연습생 시절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14년 17세의 나이에 UNIQ라는 5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습니다. 이 그룹은 중국과 한국 멤버들로 구성된 그룹이었는데요. 한국에서도 활동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당시에는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중국의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 천천향상에 고정 출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무한도전이나 런닝맨 같은 국민 예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왕이보가 자신의 춤 실력과 밝은 성격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한 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의 진짜 모습을 보고 팬이 된다고 하는데요. 왕이보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던 거죠. 하지만 진짜 터닝포인트는 2019년 진정령이었습니다. 샤오자는 어떨까요? 샤오자는 1991년 10월 5일생이니까 왕이보보다 6살 위입니다. 샤오잔의 경우는 왕이보와 좀 다른 길을 걸었어요. 샤오잔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연예계에 들어왔습니다. 2015년 24세의 나이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했는데요. 연소불, 소년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리고 X-FIR이라는 그룹의 멤버가 됐어요. 하지만 이 그룹도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샤오자는 연기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2016년부터 드라마에 출연하기 시작했는데 두파창궁이라는 판타지 드라마, 낭전하라는 시대극 등에 나왔지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당시 샤오잔을 불온불화, 그러니까 뜨지도 못하고 식지도 않은 상태라고 표현했어요. 인기도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묻힌 것도 아닌 애매한 위치였던 거죠. 심지어 쾌락대본영이라는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9년 샤오잔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진정령이었죠. 2019년 여름 진정령이 방송되면서 중국 전체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드라마는 중국의 BL 소설, 그러니까 남성 간의 우정 이상의 감정을 다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었는데요. 왕이보는 냉정하고 고고한 남주인공 람망기 역할을, 샤오자는 밝고 정의로운 또 다른 남주인공 위무선 역할을 맡았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드라마의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방송 플랫폼인 텅신 비디오에서 조회수가 50억 회를 넘었고 해외 팬들까지 합치면 더 많았습니다. 2021년 6월에는 보군일소, 그러니까 왕이보와 샤오잔 커플이라는 뜻의 이 조합이 전 세계 커플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하네요. 한국으로 치면 태양의 후예나 사랑의 불시착 정도의 엄청난 신드롬이었던 거죠. 하룻밤 사이에 두 사람 모두 중국 최정상 스타가 됐습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왕이보의 틱톡 해시태그는 38억 회, 샤오잔은 27억 회를 기록했다고 해요. 중국어권 스타 중에서 1위와 2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진정령 덕분에 정류, 그러니까 최정상급 스타 반열에 올랐던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이후부터입니다. 같은 드라마로 같은 시기에 최정상이 됐는데 두 사람이 선택한 길이 완전히 달랐어요. 왕이보는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레이싱, 예능, 영화, 패션, 공익까지. 2020년에는 중국 텔레비전 금흥상, 중국의 백상예술대상 같은 시상식인데요. 거기서 관객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 배우상을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바람이 일어나는 러양이라는 고대 추리 드라마로, 2022년에는 빙우아라는 범죄 드라마로 계속 활동했고요. 202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영화에 집중했습니다. 무명, 장공지왕, 열렬 모두 2023년에 개봉한 작품들이에요. 반면 샤오자는 연기에 집중했습니다. 2020년 두라어몽이라는 드라마, 2021년 옥골료라는 시대 드라마를 찍었고요. 그 와중에 2020년 샤오잔에게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팬덤 간의 갈등으로 샤오잔이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사건인데요. 중국에서는 227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 때문에 샤오잔의 광고와 작품들이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한동안 방송 출연도 거의 못했어요.
하지만 샤오자는 묵묵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고 몽중의 저편 바다, 장해정 같은 드라마로 점차 이미지를 회복했습니다. 중국 한 언론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샤오자는 위기를 연기 실력을 키우는 기회로 만들었다. 왕이보는 다재다능함으로 자신의 영역을 넓혔다.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은 각자의 길에서 다시 맞붙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샤오잔과 왕이보의 최근 경쟁 상황을 살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 4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발표한 인물 순위에서 샤오잔이 1위, 왕이보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표들을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작년 7월 틱톡, 중국에서는 더우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앱에서 화제가 된 정도를 측정하는 수치를 보면 샤오잔이 1831억으로 1위였고 왕이보는 1435억으로 4위였습니다. 숫자가 엄청나죠? 중국 인구가 많다 보니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틱톡 지수라는 또 다른 측정 방식을 보면요. 왕이보가 4억 1천만으로 남자 연예인 중 4위, 샤오잔이 3억 8천만으로 5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왕이보가 앞서는 거죠. 비주얼, 그러니까 외모로는 어떨까요? 작년 4월에 발표된 전 세계 최고 미남 순위에서 샤오잔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년 연속 1위예요. 이 순위에는 왕이보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광고 가치를 보면 샤오잔이 확실히 앞섭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샤오잔은 중국 연예계에서 유일하게 7개의 명품 브랜드 광고 모델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해요. 구찌, TODS, 보세룽, YSL 스킨케어, NARS, 랄프로렌 향수, 그리고 질릭스라는 시계 브랜드입니다. 작년에도 필립스와 명예 휴대폰 같은 브랜드와 새로 계약했다고 하네요. 왕이보도 해리안슨, 레드불, SK즈 같은 브랜드들과 광고 계약을 하고 있고 특히 샤넬의 전 세계 브랜드 홍보대사로 작년 파리 패션 위크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 성적을 보면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왕이보는 무명, 장공지왕, 열렬 이 세 편의 영화로 중국 금계장, 아까 말씀드린 중국판 아카데미상인데요. 거기서 18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를 1995년 이후 태어난 남자 배우 중 1위 기록이라고 보도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화표장이라는 시상식에서 우수 남자 배우 후보에 올랐고 금계장에서는 남우주연상 후보와 남우조연상 후보에 각각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국 한 회사의 재무 보고서를 보면 무명이라는 영화의 수익률이 46%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가 설 연휴 시즌에 9억 3,1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00억 원 정도 벌었고 순수익은 5천만에서 1억 위안, 그러니까 100억에서 2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열렬은 약 1,800억 원, 장공지왕은 약 1,500억 원을 벌었어요. 반면 샤오자는 드라마 쪽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장해전이라는 드라마가 중국의 평점 사이트 더우반, 우리로 치면 왓챠나 네이버 영화 같은 곳인데요. 거기서 10점 만점에 8.9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12개 나라에 수출되면서 샤오잔의 해외 SNS 팔로워가 300만 명이나 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영화 쪽은 좀 다릅니다. 홍콩의 거장 서극 감독과 함께 만든 사조 영웅전이 작년 설 연휴 시즌에 개봉했는데요. 중국 언론들이 인터넷에서 공짜로 보는 영화 수준, 정교하지 못하고 조잡하다는 평가를 쏟아냈고 예상보다 훨씬 적게 벌었습니다. 중국 한 언론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샤오자는 드라마에 집중하며 안정적으로 팬들을 유지하고 있다. 왕이보는 영화로 배우 경력을 쌓고 있다. 두 사람의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왕이보에게는 또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한다는 건데요. 작년 4월 26일 차이나 GT라는 중국 최고 수준의 슈퍼카 레이싱 대회 상하이 경기에서 왕이보가 자기 등급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인 4월 27일에 화표장 남우주연상 후보 지명 소식이 나왔어요. 레이싱과 연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거죠. 거기에 왕이보는 유엔 기후 홍보대사로 임명돼서 티베트에서 빙하 보호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왕이보가 티베트를 방문하자 티베트 관광청이 환호했고
저장성 관광청도 바로 왕이보를 초청했다고 보도했어요. 왕이보는 가는 곳마다 화제를 일으킨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 중국 연예계를 뒤흔든 논란이 하나 터집니다. 바로 패션위크 대우 차이 논란인데요. 샤오자는 밀라노 패션위크에, 왕이보는 파리 패션위크에 각각 참석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이 두 사람의 대우를 비교하는 기사를 엄청 많이 썼어요. 한 언론은 샤오잔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브랜드 최고 경영자가 직접 나와서 맞이했다. 디자인 총책임자가 샤오잔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 언론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메인 손님 대우였다. 그리고 33세의 샤오잔은 성숙한 매력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왕이보에 대해서는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언론인들이 다니는 통로로 줄을 서서 들어갔다.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입구에서 기다렸다. 심지어 입구에서 경비원한테 제지당하는 장면도 찍혔다. 중국 언론은 2-3 뉴스타 정도의 대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외모에 대한 논란도 일었는데요. 한 언론은 이렇게 썼어요. 27세 왕이보의 얼굴이 붓고 눈밑이 푹 꺼졌으며 팔자주름이 뚜렷했다. 진정령 때의 소년 같은 느낌은 사라지고 늙어 보이는 느낌으로 가득하다. 심지어 27세 왕이보가 33세 샤오잔보다 늙어 보인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한 중국 매체는 마음먹은 대로 얼굴이 바뀐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분석했어요. 샤오잔은 연기에 집중하면서 진짜 배우가 되려고 노력했다. 성적과 평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반면 왕이보는 최정상 스타라는 위치가 주는 혜택에 안주하면서 이미지 만들기에만 집중했다. 기본기도 제대로 안 다졌는데 중요한 작품에 도전하니까 좋은 기회는 많은데 실력은 팬들만 인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왕이보가 해외에서 불편한 표정을 짓는 건 자신감이 없어서다. 실력이 자기 위치에 못 미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떨어지고 이게 분위기, 외모, 태도에 영향을 준다. 상당히 신랄한 비판이죠. 하지만 중국 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왕이보의 영화 3편 모두 돈을 벌었다. 예매가 시작되면 빠르게 우리 돈 200억 원을 돌파한다. 최소 1,400억 원 이상의 확실한 팬덤을 갖고 있다. 특히 예술 영화인데도 최소 성적이 매우 높은데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사실 샤오잔과 왕이보의 차이는 단순히 순위나 대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선택했어요. 중국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샤오잔은 최정상 스타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연기에 집중했습니다. 장해전에서 몽골어를 하기 위해 현지 사람의 발음을 녹음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다고 해요. 억양부터 하나하나 연습했다고 합니다. 사조 영웅전의 곽정 역할을 위해서는 몸을 만들고 근육을 키우고 말 타기와 활쏘기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초원의 성질 급한 말에서 여러 번 떨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대본의 대사가 자신의 실력으로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미리 외워서 계속 연습한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인 거죠. 반면 왕이보는 여러 분야를 동시에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연기뿐 아니라 레이싱, 패션, 음악, 공익 활동까지 모두 소화하고 있어요.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3월 29일 차이나 GT 시즌 전 연습 경기에 왕이보가 아픈 몸을 이끌고 출전해서 2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UN 기후 홍보대사로 티베트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했고 디스커버리 채널과 함께 6개 극한 지역을 탐험하는 다큐멘터리도 찍었다고 하네요. 작품 선택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한 중국 업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중국 영화 시장은 혼란스럽다. 애니메이션 감독이 두 편으로 최고 흥행 감독이 되고 거장 서극 감독은 샤오잔의 팬파워에 의존했지만 실패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명 감독, 유명 원작을 선택하기보다는 좋은 주제를 골라서 내용에 집중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의 감독에게 기회가 있고 정의 감독 밑에서 연기하는 왕이보에게도 기회가 있다. 실제로 정의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느냐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인어도 그렇고 다른 계획들도 모두 이전에 이미 정해진 것들이다. 진정령 이후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샤오잔과 왕이보는 같은 드라마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중국 바이두 순위는 샤오잔이 1위, 왕이보가 2위입니다. 하지만 영화 성적으로는 왕이보가 중국 아카데미상 격인 금계장에서 18개 부문 후보, 1995년 이후 태어난 배우 중 1위라는 기록을 세웠고요. 광고 가치로는 샤오잔이 7개 명품 브랜드 모델로 압도적입니다. 올해 2026년에는 진짜 승부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왕이보의 인어가 설 연휴나 여름쯤 개봉할 예정이고 샤오잔도 새로운 작품들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올해 누가 진정한 1위가 될까요? 중국 연예계의 최신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